안녕하세요. 송도당구 아카데미 송도훈 프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린 밀리는가 밀리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밀림을 이용할 것인가 밀림을 잡을 것인가입니다. 영상을 올리면 본인이 이해하고 생각하신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기본기와 원리를 설명해 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 부분에는 오늘 배우실 내용들과 관련된 인트로를 주로 하고 있고 중간중간 요약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오늘 배우실 핵심부터 중간중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리된 화면만 보고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세 번째 재촬영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인 분리 스트로크가 밀림을 잡는 스트로크인데 이 밀림이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밀림이 발생하는 이유와 각각의 이유마다 밀림이 생기는 순간, 즉 내공이 어느 정도부터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는지 그 변화가 상황에 따라 일적구에 부딪히고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밀림을 잡을 것인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데 원리와 기본기로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설명할 양과 원리가 너무 깊어지고요. 치는 사람에 따라 또 이 양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 계속 재촬영을 하게 되네요. 결론은 밀림의 양과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은 실전 레슨에서 상황에 따라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밀림의 양에 관련된 공의 구름의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 10장에서 설명드린 공의 구름의 원리를 참고해서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에 있는 학생 선수들과 선수반 친구들 뿐만 아니라 26, 7점 사이에 있는 동호인분들과 매일 기본기 체크를 위해서 두께와 분리각, 입사각, 반사각, 스트로크 등을 함께 훈련해 보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 주제 분리 스트로크와 밀림에 관해서 학생 선수들에게 해보게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저한테 설명을 매일 듣고 평소에도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워하는 걸 보고 이게 참 정말 당구가 쉽지는 않구나, 감각의 영역과 기본기 영역이 잘못 정리되어 있거나 이것들이 뒤섞여 버리면 공을 칠 때마다 기복이 매우 심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린다에서 밀림이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시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구를 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밀림과 밀어치기는 내공의 전진력이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본질은 매우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해보면 밀어치기는 밀림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진력을 살려 밀림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밀림은 밀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밀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각도의 변화를 위해 밀어치기를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밀림은 언제, 왜 생길까요? 앞선 설명에서 밀림은 관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리는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내가 밀리게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밀리게 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내공과 일적구가 엇각인 경우.
두 번째,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멀 때. 세 번째,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상황에 상관없이 밀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첫 번째 경우는 단순히 엇각이라서가 아니라 원쿠션 지점에 따라 밀림의 발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다음과 같은 배치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뒤돌리기인데요. 이적구의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위에 있다면 뒤돌리기를 칠 때 일적구를 쳐서 코너 부분까지 보내놔야 길게 돌아오겠죠. 이 경우에 보면 이건 엇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원쿠션 지점을 코너까지 보낼 때 일반적인 두께로 특별한 스트로크 없이도 충분히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반면에 이적구 위치가 조금 코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원쿠션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보내놔야 되기 때문에 원쿠션의 위치에 따라 지금 상황은 엇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밀림을 잡기 위해서는 거리와 상황에 따른 임팩트의 양 또는 임팩트와 당점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원쿠션의 위치를 5&하프로 한번 찾아보면, 자, 뒤돌리기를 길게 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적구 위치가 3쿠션 지점 30 라인에 있기 때문에 5&하프로 원쿠션 지점을 찾아보면 50에 20, 45에 15, 자, 15, 원쿠션 15지점까지 보내놔야겠죠. 원쿠션 15지점이 90도보다는 조금 안 되는 지점이고, 거리는 기준거리인 2칸 정도로 적당하겠죠. 자, 따라서 당점의 위치는 키스가 없다는 가정하에, 자, 절반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치고 당점의 위치는 어딜까요? 기준 당점이 중간보다 살짝 아래였기 때문에 90도보다 조금 못 보내려면 기준 당점은 다시 중간 당점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자, 한번 쳐보면 자, 이렇게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공을 칠 때 제가 신경 써보고 체크했던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를 체크해봤죠. 그 다음에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 원쿠션 지점을 찾고, 이 원쿠션 지점을 보내려고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엇각인 상황이었죠. 자,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에 따라 임팩트의 양 또는 임팩트와 당점의 조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원쿠션의 각도가 90도가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을 평소보다 조절할 필요는 없었고요. 기준 당점을 찾은 대로 당점의 위치만 조절해서 분리 스트로크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일적구가 내공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나 일적구가 원쿠션에 매우 가깝게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은 밀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밀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르죠. 자, 첫 번째 경우는 원쿠션의 위치가 엇각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 엇각인 경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특별함이 있는 상황이죠. 자, 단순히 거리가 멀거나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밀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밀리게 스트로크를 한다면 밀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처럼 일적구가 내공하고 거리가 멀 때 뒤돌리기를 계산은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쳐본다면 거리가 멀어졌고 원쿠션까지 밀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분리 스트로크로 임팩트를 사용해서 밀림을 잡아놔야 되겠죠. 자, 지금 같은 상황을 한번 쳐보면요. 자, 지금 밀림이 발생했는데요. 왜 밀렸을까요? 스트로크를 다시 한번 보시죠. 밀림을 잡기 위해서 임팩트도 썼고 당점도 신경을 썼는데 스트로크가 방금 어땠죠? 임팩트에서 끊어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버렸죠.
자, 지금처럼 그렇게 치는 것이 내가 밀리게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공을 다시 한번 밀리지 않게 쳐본다면요. 자, 지금처럼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주셔야 밀리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 내가 밀리지 않게 쳐야만 밀리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는 처음부터 임팩트로 밀림을 잡을 수도 있지만 방금 전처럼 특별하게 임팩트를 줘야만 밀림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 10장에서 공의 구름에 대해 알려드린 내용 중에 전진력이 생기게 되는 상황, 즉 공의 구름의 관성이 작용되지 않게 스트로크를 하면 밀림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를 칠 건데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가 멀고요. 내가 스트로크를 해서 구름 관성을 만들어주게 되면 충분히 일적구를 맞고 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길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상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팩트로 밀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공의 구름의 원리를 이용해서 밀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름의 관성을 작용시키지 않으려면 공을 가속 리듬을 하거나 숏발로를 하거나 탄력을 주지 않게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두툼하게 치고요. 회전은 반팁, 느낌팁, 원팁 사이에서 기본 스트로크로 기본 리듬으로 평범하게. 자, 앞선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한번 쳐보면요. 3쿠션 지점이 40 가까이 와야 되기 때문에 5&1으로 각도를 찾아보면 50에 10. 자, 원쿠션 지점이 10각인데요. 거리가 가깝고 빗각이지만 평범한 스트로크는 원쿠션까지 가다가 밀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의 관성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탄력을 주지 마시고, 자, 평범하게 두께에다 얹혀놓는다고 생각하고 기본 스트로크로요. 평범하게 쳐보시면 밀림이 발생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밀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밀림을 잡을 것인지 밀림을 이용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에 밀림을 이용한다면 밀림의 양을 얼마나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내가 조절한 양에 따라 입사각 반사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 양들을 얼마나 어떻게 조절하는지까지를 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기에서 다루지는 않고요. 실전 레슨에서 따로 다시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